마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정말 허벌나게 추웠죠. 안 그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발걸음을 거즘 5배는 더 재촉하게 만드는 정도의 정말 살벌한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누구보다 빠르게 보일러를 켜고 수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저녁 준비를 했죠. 저는 항상 오자마자 저녁을 먹거든요. 뭐 배고파서 그런 것도 있고 빨리 먹는 것부터 끝내야 그 다음 루틴들을 착착 하고 소파에 누워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며칠 전에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저녁 메뉴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육개장을 준비했습니다. 날씨도 춥겠다. 이보다 완벽한 메뉴는 없죠. 또 요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끓이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또 아시다시피 육개장은 따로 반찬이 필요가 없잖아요. 밥이랑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흰 쌀밥에 옆에 사이드로는 파김치. 완벽하죠. 그렇게 딱 한 상 차려놓고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느끼는 감정은 아닌데 정말 그날은 먹으면서 황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감격하면서 먹었습니다. 참고로 전 밥 먹을 때 뭘 보지 않거든요. 침묵 속에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뭘 먹으면서 보면 일단 맛에 집중이 안 되고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영상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멀티태스킹이잖아요. 내가 손으로는 숟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서 눈과 이 귀, 모든 신경은 또 영상에 가 있으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맛도 좀 덜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좀 오로지 밥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침묵 속에서 먹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날은 육개장을 먹으면서 정말 황홀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와,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감사, 이런 음식을 돈 주고 사지 않고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따뜻한 집안에서 누구보다 편한 옷차림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환경에도 감사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다 먹고 나서도 설거지할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부담 제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최근에 가진 저녁 식사 중에서 손에 꼽는 정말 행복한 식사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저도 제가 만든 맛없는 음식 먹을 때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행복이란 감정을 정말 간만에 좀 완벽하게 느끼다 보니까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됐어요.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 자신 자체가 행복에 대해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그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이죠.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딱히 깊게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딱히 살아오면서 안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 안 행복할 이유가 없다는 말은 제가 뭐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어서 복에 겨워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딱히 부족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식탁에 먹을 음식들이 있고 내가 내 몸 하나 뉘울 곳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런 말 하죠. 뭐 클리셰적인 말이긴 한데 또 여기에 딱히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애초에 없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굳이 내 삶에 끌고 와서 비교하려니까 당연히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그런 부족함은 불행으로 느껴지게끔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좀 연습이긴 한데 최대한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안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유는 이건 좀 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모든 감정을 다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각 감정마다 문이 달린 방이 있는 거죠. 다 분리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때의 기분이 어떻죠? 우리 보통 그런 일이 닥치면 슬프죠.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고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진 않아요. 저한테 이게 다른 개념의 감정인 거죠. 그런 감정들이 굳이 다른 방에 있는 이 우울감, 절망감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상황을 되짚어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딱히 행복이라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을 느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함의 예시를 찾아보자면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제 삶 속에서의 예시를 찾아보자면 돈과 관련된 순간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다녔지만 부와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몇 주 전 올린 20대 에피소드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저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환경 때문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입고 다녔고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 가정 내부에서는 때때로 돈 때문에 갈등을 빚는 또 심히 고뇌하는 가족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제 자신을 부추겨서 사회에 빨리 뛰어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빨리 벌고 싶었죠. 이것도 굳이 제가 행복과 연결 짓는다면 불행 쪽에 좀 더 가깝겠죠?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이게. 근데 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마냥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건 극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번 행복한 일을 경험하다가 한 번 힘든 일이 닥치면 난 불행해. 이렇게 여기기 쉬워요.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것 자체가 좀 커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또 제가 그런 환경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게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일종의 깨달음이랄까? 나는 저런 모습은 닮으면 안 되겠다. 저런 모습은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뭐가 옳고 그른 일인지 혼자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줬어요. 모든 어른이 다 완벽하진 않죠.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보니까 모두 어른이라고 다 배울 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고 다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른이라고 해서 존경할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준 것도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어렸던 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순간에 그때를 되짚어보면 버틸만 했고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 그 행복감에 딱히 영향은 주지 않았다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오늘 에피소드 제목을 한번 짚어볼게요. 왜 저는 행복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행해지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찾으려고 할수록 혼란스럽고 결국 그 끝에는 불행해지고 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피소드에서 이미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행복감,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차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좀 소소한 행복감을 한번 짚어볼까 해요. 그래서 섹션을 2개로 나눠봤어요. 혼자 느끼는 행복.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 쓰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 중에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타인과 어우를 때, 함께 할 때 느끼는 행복.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혼자 느끼는 행복. 좀 제 라이프 스타일을 베이스로 떠올려본 부분 중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언급한 저녁 시간 같이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표현 쓰죠. 그것도 행복한 거죠. 또 하루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짧은 보상 시간. 그 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매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혹은 또 서서 일하다 보면 되게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일하는 내내. 그렇게 딱 집에 와서 할 거 다 하고 딱 누웠을 때 소파든 뭐 침대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내 허리를 딱 받쳐주는 그 느낌, 몸에 힘을 쫙 뺄 수 있는 그 느낌, 그 순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행복한 순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순간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그냥 그 자체 하나로 신나고 빨리 보고 싶은데 또 아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확실하게 좋아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동영상 길이가 뭐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그냥 업로드하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됐다 오늘 하루는. 이거다. 진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정도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도 일요일날 아침이었어요. 아무래도 일요일이니까 좀 더 아침을 여유롭게 먹고 싶더라고요. 기분 좀 내게 이제 TV로 유튜버를 틀었죠. 근데 딱 피드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제 새로운 블로그를 업로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살아도 혼잣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근데 뭐 진짜 놀라거나 아니면 너무 뭐 기분 좋거나 혹은 또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짜증날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혼자 이제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비록 업로드 그 텀은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편씩 올려주면 진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또 그날 그 한 주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약간의 갈등? 작은 갈등? 어떤 사람과의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한 주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좀 힘든 한 주였는데 또 웃긴 게 항상 그 right 타이밍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해주면 싹 씻겨 나가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걸로 이제 힐링하는 거다 나는. 이게 힐링이다. 딴 게 힐링이 아니다. 내 일요일 아침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은 한 가지. 좋아하는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는 그런 순간도 저는 정말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것, 하루하루 무사히 잘 보내는 것, 아무 탈 없이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왜냐, 이것조차 가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모든 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난 부족하다, 난 가진 게 없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다. 내 자신을 이렇게 여기면 말 그대로 불행해지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약간의 관점을 돌려서 지금 내 현실에 주어진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행복을 느낄 만한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제가 느끼는 행복한 순간 중에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일이 착착 시간에 딱 맞게 진행될 때 저는 뭐든 좀 기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이게 변수를 생각해놔요.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예약을 안 하고 갔어요. 애초에 예약 없이 가니까 기다릴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날에 사람 많겠지, 대기 시간 길겠지 이러면서 갔는데 붐비는 시간치고 사람이 별로 없네?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의 좀 만족감이 채워지고 또 이제 접수를 하니까 바로 들어오라네요. 진료하러. 웬 떡이야. 시간을 또 아끼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이 좀 빨리빨리 진료를 하잖아요. 한 명 한 명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섬세하게 봐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진료 자체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예상 못한 날 갔을 때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세심하게 체크하고 이런 증상은 있는지 저런 증상은 있는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만족감이 차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 병원에 나왔는데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절약을 한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행복감이 채워지는 거죠. 이건 얼마 전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저는 보통 밥을 지은 다음에 냉동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돌려서 먹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킨 다음에 꺼내면서 제가 떨궜어요. 밥이 담긴 용기를. 정말 이렇게 딱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2초 동안 바라보면서 밥 다 망쳤겠다. 이렇게 당연히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밥 용기를 딱 들었는데 밥이 바닥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용기 안에 딱 붙어있는 거죠. 한 톨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 이거 보고 오늘 진짜 뭘 해도 되는 날이다. 또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순간 많네요. 어쨌든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 그걸로 됐다. 이런 일종의 좀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론 누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그렇다는데. 그쵸? 마지막으로는 솔로 트래블, 혼자 하는 여행을 예로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 여행 중 좋았던 순간 중에 절반은 혼자 보낸 시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여행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전연수, 혼자 운전연수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했을 때 그때가 정말 손에 꼽는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혼자 하는 여행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냥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저의 그 운전연수 경험도 제가 이제 혼자 시작했지만 결국 옆에 강사님이 계셨죠. 또 강사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잘 가르쳐주시고 또 히든잼 이런 곳을 이렇게 소개시켜주시고 또 한의 선생님이니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 트래블은 혼자 시작하지만
혼자 행복을 느끼기 위해 시작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누군가 이렇게 함께 어우르게 되는 사람과의 교류에서 오는 행복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타인과 어우를 때 느끼는 행복을 짚어볼게요. 제가 느끼는 행복한 순간들, 제가 타인과 어우를 때 느끼는 행복한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의 챙김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을 때, 혹은 또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해줬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맙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또 내가 아플 때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이든 누구든. 그래서 여러 순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게 케어를 받을 때, 그럴 때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을 원한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나친 관심 말고 적당한 관심,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줄 때, 나를 체크해줄 때, 안부를 물어봐줄 때, 걱정해줄 때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게. 또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SNS를 하는 것도 있죠. 흔히 하는 그 해시태그 소통해요. 뭐 가상의 공간에서든 현실에서든 우린 다 어느 정도의 관심과 소통을 원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타인과의 교류, 소통, 혹은 또 연인과의 데이트, 여행, 그냥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것, 필요한 순간에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는 것,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좀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볼까 해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어떻게 보면 행복도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일단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해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의 돈. 그냥 먹고 살아갈 만큼의 적당한 돈. 너무 넘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돈.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아,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 또 어떻게 헤쳐나가지? 돈을 또 어디서 메꿔야 되지? 등등. 머리를 굴려야 되죠. 또 이런 고민, 걱정들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게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근데 또 반대로 넘칠 필요도 없어요. 또 쓰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이런 실험이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통장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5천만 원씩 꽂아준대요. 매일매일. 근데 꽂아주는 조건은 하루에 5천만 원을 다 소비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꽂아줍니다. 실패하면 그 이후로는 없어요, 돈이. 1원도 안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미션인 거죠. 돈을 다 써야 되는. 당연히 우리가 상상해보면 꿈 같죠. 5천만 원 쓰기? 껌이지. 이런 마인드로 오케이, 도전해볼게요. 이러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 시작할 상태는 없는 건 천지니까 일단 뭐 차 한 대 사면 5천만 원 다 쓰고 가전제품 사고 백 사고 명품 사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이지. 이걸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엔 쓰는 것도 고민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거든요. 차라리 그 필요한 게 없어질 그쯤에 내가 이제 5천만 원씩 모을 수 있으면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써야 돼. 이것도 못해지십니다. 물론 지금 이 예시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돈이라는 게 부족해도 힘들고 당연히 그렇다고 또 너무 넘쳐도 사람의 생각을 좀 딴 데로 빠지게끔 하는 마냥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돈과 행복을 많이 연결짓죠. 근데 또 그 많고 적음의 기준도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행복감과 연결 지으려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족한 상태,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삶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제가 행복이란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봤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저는 건강만큼 행복과 직결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돈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내 몸에 혹은 내 소중한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하루아침에 행복감을 뺏어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건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힘들잖아요.
일의 능력도 저하되고 그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은데 며칠 동안 잠만 자고 우리가 일이 있다면 다녀야 되는 직장이 있다면 만약 내가 그럴 수만도 없죠. 그래서 아파도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아픈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기만 걸려도 이게 살짝만 아파도 힘듭니다. 무력해지고 다 지쳐요. 근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정말 못 봐줄 일이거든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 같아서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고 내가 또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딱히 해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고 또 이 사람 몸이란 게 너무 복잡해서 왜 아픈 건지 왜 늙으면 이런 병이 생기고 저런 병이 생기는지 그 원인이란 게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명쾌한 한 가지의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걸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 그래서 이 건강은 우리가 정말 가졌을 때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가졌을 때 최대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있을 때 잘하는 거. 알면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죠. 알아도 실패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있을 때 잘해주는 것. 왜냐?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육개장으로 시작된 발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 편의 에피소드로 탄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음하는 내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굳이 의미를 찾고 싶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혹은 모르겠다, 그것도 좋아요. 꼭 그렇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의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삶에 잠깐의 스치는 행복이라도 안겨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오늘 에피소드 들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혹시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이시라면 육개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